왜 누구는 3년 만에 인생이 바뀌는데 나는 그대로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버티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분명히 시작은 같이 했는데. 같은 회사, 같은 연차. 근데 3년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어딘가 달라져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심지어 통장 숫자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3년 전이랑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버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의 인연은 인생을 바꾸고 어떤 사람의 인연은 제자리 걸음으로 끝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인연이 진짜로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버팀의 뇌과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들 말하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우면 이 나이에 이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오늘은 의지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가 변화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에 맞게 버티는 방법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유를 알면 전략이 생깁니다. 전략이 생기면 인연이 버텨집니다. 행동심리학과 신경과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처음 1년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딱 결과 직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7살 직장인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신경과학에서 잠복기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망이 새로운 패턴으로 재구성되는 데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변화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대나무를 아시죠? 대나무는 심고 나서 4년 동안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이 사례의 그분이 포기한 건 딱 뿌리가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복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오늘의 증거 기록법입니다. 결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한 것, 딱 하나만. 어제보다 나아진 것, 딱 하나만. 이걸 매일 3줄 이내로 씁니다. 뇌과학적으로 과정을 언어로 기록하는 행위는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단기 결과에서 일상의 과정으로 재조정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뇌가 나는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연습할수록 점점 버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SNS를 볼수록 내 노력이 허무해집니다. 비교가 뇌의 보상 기준 자체를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45살 주부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팔로워 1만 명을 넘는 걸 봤습니다. 그날부터 자기 블로그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고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뇌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노력에서 느끼던 작은 성취감이 뇌에서 희미해집니다. 뇌가 기준점을 저 사람에게 맞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제 이룬 것이 오늘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교 심리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레인 원칙입니다.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른 레인을 보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합니다. 그 대신 내 레인에 있는 사람, 나보다 딱 한 발 앞서 있는 사람 한 명만 팔로우합니다. 비교의 방향이 바뀌면 뇌의 반응이 바뀝니다. 불안 대신 방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2년을 버티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잘 설계한 사람입니다. 의지력은 소모품입니다. 쓸수록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50살 자영업자인데 거래처 스트레스가 몰려온 날 헬스장을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빠지니 2번이 쉬었고 2달 뒤 운동화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판단하고 참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은 전두엽에 에너지를 씁니다. 퇴근 후 운동을 가야 한다는 결정 자체가 이미 고갈된 전두엽에는 너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마찰 제거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0초 이내로 줄입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내놓습니다. 책을 베개 옆에 둡니다. 공부 노트를 책상 한가운데 펼쳐놓습니다. 반대로 끊고 싶은 것은 마찰을 늘립니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둡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 시작에 걸리는 시간이 20초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의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의지력이 없어도 됩니다. 환경이 대신 버텨줍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처음 1년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잠복기를 모르면 딱 결과 직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비교는 노력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뇌의 보상 기준을 올려서 내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셋째, 2년을 버티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설계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되죠. 오늘 결심하고 내일 흔들리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딱 하나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2년 선언 카드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거기에 딱 3가지를 씁니다. 하나,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둘, 6개월 뒤 아무 변화가 없어도 계속할 것인가? 셋,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카드를 매일 아침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뇌과학적으로 목표를 시각화하고 언어로 반복하는 행위는 전전두엽과 해마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연결이 강해질수록 장기 목표를 향한 행동이 자동화됩니다. 연습할수록 흔들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 2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신경 가소성과 실전 경험이 동시에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오늘 3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이야기다 싶은 게 있다면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의 2년을 다르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음 2년은 달라집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